전원주택으로 이사가면 겨울철 난방비가 100만원씩 나온다는 이야기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지만 저희는 그에 비해 난방비를 80~90% 절감한 그런 집을 지었습니다. 큰 건축비 상승 없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집 짓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5가지 방법만 기억하면 여러분도 겨울철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5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엄청난 이야기는 아니에요. 누구나 알면 간단한 건데 그냥 집을 지어주는 사람한테 그냥 이제 알아서 지어주세요 하면은 그런 결과물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5가지만 딱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은 저는 분명히 저희 집과 같은 따뜻한 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집들이 이제 따뜻하게 짓는 게 당연하지만 아직 건축 현장은 이전에 했었던 그런 방식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첫 번째, 단열 등급을 확인해야 됩니다. 창호와 벽체, 바닥, 그리고 지붕까지 들어가는 이제 단열재 종류인데 참 쉽습니다. 이거는 한번 들으면은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뭐가요? 자, 창호는 1, 2, 3. 오. 그리고 단열재는 가나다. 창호는 1, 2, 3, 단열재는 가나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따뜻할까요? 1, 가. 네, 창호는 1등급, 단열재는 가등급이 가장 따뜻합니다. 집을 지을 때 모든 단열재가 요 집은 다 따뜻하다라고 막연한 기준으로 집을 짓게 된다면 추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최근 건축 현장에서 강화된 건축법에 의한 단열재를 쓰지 않는 현장들도 실제로 봤습니다. 건축주는 그 사실을 모르겠죠. 꼭 단열재는 1등급 단열재와 가등급 단열재를 추천합니다. 집을 지을 때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호는 1등급, 단열재는 가등급을 써주세요. 오, 왠지 스마트해 보일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 거 아닌가요? 긴 시간 동안 연료비를 절약하고 따뜻하게 사는 거에 비해서는 정말 적은 비용입니다. 혹시 얼마만큼의 상승이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열재는 가등급을 사용할 경우에는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건축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만약에 건축 면적이 저희 집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호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창호는 사실 건축비에서 가장 가격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어서 비용 차이가 꽤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등급 창호가 1,500만 원인데 2등급 창호도 1,500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호 1등급 가격이 무조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견적을 여러 군데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견적을 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군데에서 난 여기서 할 거야 결정해서 견적을 받아볼 게 아니라 여기저기 견적을 받아보기를 추천하시는 거군요. 네, 단열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집을 짓는 과정을 다 계속 공개할 거거든요. 땅을 파기도 하고 골조도 세우고 단열재도 채우고 그 사진과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양의 일조량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향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햇빛을 받기에 가장 최적이죠. 패시브 하우스는 독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일조량은 한국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아무리 춥더라도 한국의 일조량은 집을 데피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저희 집은 낮에 아침에 환기를 시키지 않고 측정하면 햇빛이 쭉쭉쭉쭉 올려서 막 25도, 6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2층은 3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네. 영하 12도, 영하 15도인 상태에서 2층이 30도까지 올라가는데 보일러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태양과 관련해가지고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은 처마를 꼭 내십시오. 처마는 빛을 못 들어오게 막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겨울에는 태양이 낮게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마를 낸다고 하더라도 빛이 쭉 들어와요. 반대로 여름에는 태양이 높이 뜹니다. 처마가 있는 경우에는 처마가 빛을 막아줍니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군요. 그렇죠. 여름에 저희가 영상을 한번 촬영해 드릴 텐데 빛이 안 들어와요. 오, 맞아요. 네, 그래서 에어컨을 돌리는데 24시간 한 달 동안 돌려봤죠? 그 금액도 나중에 밝혀드리겠습니다. 힌트, 한 자리 떼였습니다. 난방비뿐만 아니라 냉방비도 절약할 수 있는 집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처마 하나로 엄청난 효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집을 지었을 때 햇빛이 어디까지 들어올지, 여름엔 또 어디까지 안 들어올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미리. 여러분들이 건축사에게 요구를 하면 됩니다. 우리 집 일조량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설계할 때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는 구글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집이 있는 그 위치에서 다른 집들까지 포함해서 그림자가 지는 것과 그리고 햇빛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두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 네.
저희 집도 집을 짓고 나서 예측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빛이 끝까지 잘 들어오는 따뜻한 집을 지으세요. 세 번째, 창호의 공기순환 방향을 잘 설정하십시오. 전열 교환기를 설치해가지고 계속 24시간 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창호로 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난방비하고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겨울철 환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공기를 환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남향의 창을 뚫었다고 하더라도 북쪽에 창이 안 뚫려 있을 경우에는 바람이 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손실이 되고 환기는 환기대로 되지 않습니다. 빨리 공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고 환기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켜라 이 말씀이군요. 네, 열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집을 꽁꽁 싸매고 환기를 안 하는 게 난방비 절약의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긴 하겠지. 네, 건강엔 최악입니다. 미세먼지를 마시는 것보다 안 좋은가? 미세먼지보다 4배에서 10배 더 더러운 공기가 실내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환기는 꼭 시켜야겠네요. 네. 네 번째, 보일러를 확인하십시오. 보일러를 확인할 때 어떤 걸 확인하시면 되냐면요. 집을 지으실 때 꼭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해 주세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LPG보다는 등유를 추천합니다. LPG는 사실 겨울에 효율이 안 좋다고 하는데 난방은 겨울에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그 LPG 가스를 보통 밖에 내놓는데 영하 날씨가 되면요. 그 LPG 통에 있는 그 액화가 기체로 바뀌는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콘덴싱 보일러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간단하게 연통을 보세요. 연통의 모양이 틀릴까요? 네, 연통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일반 보일러입니다. 고드름이 생기는 그 보일러. 그렇죠. 콘덴싱 보일러는 연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온다는 뜻인가? 물이 보일러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고장나는 거 아니야? 안 고장납니다. 콘덴싱 보일러는 효율이 20% 정도 높고 가격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10만원, 15만원 차이면 사실 한 달 기름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일러 수명이 10년이기 때문에 보일러 선택 한 번에 10년이 좌우됩니다. 한 달치 기름값으로 10년을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외벽 면적을 확인하십시오. 복잡한 모양의 집은 사실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집이라서 그런가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이상적인 집은 박스형 집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예쁜 집들 인기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짓는 순간 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외벽 면적이 커진다는 것과 하자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꼼꼼하게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접합점 같은 경우에는 취약 지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집을 설계할 때는 외벽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게 단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모양의 집을 만드는 게 좋겠네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